자, 일단 이렇게 계약법 총론 마치고 이제 460페이지 가겠습니다. 460페이지는 계약법 각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계약만 공부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만 공부하고 나머지 우리가 원래 민법의 계약이 14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11개는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11개는 중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가지 계약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사법에 나오죠? 그래서 그 세 가지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할 양은 14가지 거의 다라 그래서요. 나머지 11개는 공부할 양이 거의 안 돼서 그래서 매매, 임대차가 거의 공부할 양이 95%가 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먼저 세 가지는 다 불요식 계약입니다. 불요식. 우리 시험범위에 요식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다 낙성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쌍무 계약, 그 다음에 유상 계약이라고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악글 쳤다면 불락이 싸유예요. 불락이 싸유. 불락이 싸유라고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작년에 나왔고. 그럼 불요식 반대가 뭐였죠? 요식. 이건 잘 맞춰요. 낙석 반대가 뭡니까? 낙성? 불낙성입니까? 낙성 반대가 불낙석이에요? 요물 계약. 낙성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은 의사합치 플러스 어떤 물건 같은 걸 더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계약금 계약 했잖아요. 문제까지 풀어봤죠? 기억 안 나세요? 어제 문제 다음 중 요물 계약 답이 4번 계약금 계약 했잖아요. 어제. 그리고 쌍무 반대는 편무죠. 유상 반대는 무상.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세 가지 계약은 다 불락이 싸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낙성 계약 그랬죠? 이게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거죠. 의사합치. 자, 확인해 볼게요. 460페이지 보세요. 거기 매매 계약 나왔습니까? 밑에 1번 매매에 의해서 563조가 있죠. 매매의 의의를 보세요.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 그 매도인이 다음 재산권을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그 다음 약정통으로 약정. 이게 낙성계약이에요.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다시 약정 동원하세요.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낙성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했다 그 말이 소유권 넘기고 돈 줬다 말이 아니에요. 매매했다 그 말은 재산권 넘기로 약속했고 돈 넘기기로 약속한 것. 그것을 매매랍니다. 등기했다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약정만으로 성립한다. 그 다음 480페이지 가보세요. 480페이지. 그 상단에 제2절 교환이 있습니까? 거기도 596조 보세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그것도 약정 동원하면 약정.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죠. 약정만으로 생겨요. 그 하단에 제3절 임대차 있습니까? 임대차는 양괄호 1번에 밑에 반괄호 1번 당사자 일방 가로 열고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그것도 약정 동원하면 약정.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문, 낙성계약 그랬죠? 다 이렇게 약정이에요. 그래서 다 낙성계약입니다. 약정만으로 성립해요. 약정. 그럼 다시 460페이지 오세요. 460페이지. 이제 매매계약, 매매의 의의를 보셨죠? 그럼 법조문 밑에 양가로 1번 매매는 낙성, 쌍무, 불효식 그랬고 그리고 양가로 3번 반대급부는 금전 동그라미.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한 명이 재산권 이전, 다른 사람은 금전 지급. 그게 매매입니다. 교환과 차이점 이거 딱 하나예요. 교환은 둘 다 물건 재산권 이전. 교환은. 근데 매매는 한쪽은 금전 지급. 그거 외에 교환하고 매매는 차이점이 없어요. 아시겠죠?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환은 둘 다 재산권 이전, 매매는 한쪽은 금전 이전. 그거 외에 나머지는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매매를 공부할 텐데 시험에 교환계약이 나오면 그냥 교환을 매매로 바꿔 읽으면 돼요. 그럼 똑같습니다. 뭐 하나 빼고 금전 지급. 그러니까 교환은 특별히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시험에 교환이 나왔어요. 안 배운 건 나왔네.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연락이 배운다. 그래서 교환 나오면 매매로 바꿔 돼, 매매. 그리고 이제 아래 2번 다른 유상계약 준용이라고 567조 보셨죠? 본절 규정, 즉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래서 좀 이따 매도인 담보책임 그런 것들이 임대차나 교환에다 준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유상과 무상 구별을 시르기 이거였죠.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그 다음 밑에 02번 매매 예약은 5월 달일 겁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리고 넘기시면 462페이지. 03번 계약금 있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실생활에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계약금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실생활에서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기 유리하게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계약금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까? 요물 계약입니까? 요물 계약,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요물 계약.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나 임대차의 부수회사죠.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등의 종된 계약. 단 매매와 계약금 계약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매매하고 내일 계약금 계약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종된 계약이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이 나왔는데 이 법조문이 밑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보시면 먼저 계약금 1번 의의가 있죠. 1번 의의는 양괄호 1번과 그 양괄호 2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 아래 2번 계약금 성질에서 가로 1번은 증약금 동그라미. 계약금 줬단 말은 계약했다는 무슨 증거겠죠. 그 다음 양가로 2번 이제 해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65조를 보세요. 이 조문이에요. 해약금 그 말이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하는 돈 그 말입니다. 그럼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가로 열고 예를 들면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 가로 열고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로. 다음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랍니다. 다시 1항을 뭐라 그래요?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 그리고 2항 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이에요. 다시 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즉 1항에 있는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행이 아닙니다.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2항입니다. 2항. 그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자 갑소유 X부동산을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매수인 을은 반드시 계약금 지급해야 됩니까? 10억에 매매했죠? 그럼 매수인 을은 반드시 계약금 지급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계약금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해야 돼요. 그걸 계약금 약정이랍니다. 계약금 주기로 약정 안 하면 안 주는 거죠. 근데 보통 계약금 주고받기로 약정하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 간에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이것을 계약금 계약금 약정이랍니다. 그럼 보통 대개 한 10% 정도 주기로 하죠. 근데 금액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100만 원으로 정할 수 있고 2억으로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10%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 간에는 계약금을 매매대금 10% 1억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대요. 그런데 이것은 요물계약이라 1억 지급하기로 약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우리 약속대로 갑한테 1억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성립하는 요물계약. 그래서 우리 갑한테 1억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다.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했는데 첫째 보는 게 계약금 성질 중에 지금 보시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가? 해약금 해제 565조. 그럼 해약금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가로치신 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래서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가 나오면 뭘 보셔야 되냐면 누가 이행 착수했는가.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 교부한 자는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계약금 수령한 자 매도인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해지를 하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돼요. 1억 다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억 중에 얼마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 안 했기 때문에 이 해제 못 하는 거예요. 요물계약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 약속대로 1억 다 지급했죠? 1억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기분 좋게 헤어졌죠? 매매계약하고 나서.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헤어졌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토지가 1억씩 막 뛰어요. 1억씩.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억 뜨고 1억 뜨고 1억 뜨고. 그럼 누가 쓰러져요? 갑이 괜히 팔았죠? 쓰러진 게 아니라 이혼당해요. 저것이 팔지 말라니까 팔았다고. 그럼 갑은 이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얼른 2억 을에게 보내고 해지하면 됩니다. 을돈 1억과 내 돈 1억. 을돈 1억 주고 내 돈 1억 주고 2억 주고 얼른 해지하면 돼요. 그래서 갑이 그렇게 해지할 수 있고. 그럼 을은 아주 잘 샀죠? 을은 아주 잘 샀잖아요. 그럼 을은 갑의 이 해제를 막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은? 그렇죠. 빨리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돼요, 을은. 빨리 이행에 착수하면 됩니다. 이행 착수란 매매대금 일부라도 보내면 돼요. 중도금 일부라도 갑한테 보내버리면 이행 착수가 되니까 더 이상 갑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다시 1억 지급했죠? 근데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토지 가격이 뚝뚝 1억씩 떨어져요. 이제 1억씩 반대로. 그럼 이제 누가 쓰러져요? 이제 을이 이혼당하겠죠? 그럼 을이 이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갑한테 전화해서 1억 너 갖고 계약 해지한다면 돼요. 1억 너 가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를 막아야겠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하죠? 빨리 이행 착수해야겠죠? 갑이 빨리 이행 착수하면 우리 이거 못하니까. 그럼 매도인이 하는 이행 착수란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법무사를 정해놨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다 놓고 을한테 전화해요. 나 등기소를 갖다 놨으니까 돈 갖다 주고 등기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하는 이행 착수예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법무사나 중개사 사무실에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다 놓고 을한테 전화하면 돼요. 나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너 빨리 돈 갖다 놔라고. 그럼 이행 착수입니다. 갑이 하는 이행 착수. 그러면 우리 이제 해약금 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잘 맞게 이 조문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해약금 해제.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건 일단 잠시 잊어두세요. 이건 법조문이었으니까. 자, 다시 갑과 을이 10억에 매매했죠. 10억에 매매했고 우리 갑에게 계약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1억을 지급했는데 우리 채무 불이행했어요. 우리 채무 불이행. 그럼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면서 을에게 받은 계약금 1억을 갑이 몰수할 수 있다. OX 뭡니까? 다시 문제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지 않은 조건을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다시 문제 드립니다. 갑과 을이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우리 계약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우리 채무 불이행하자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을 갑이 몰수할 수 있다. 그렇죠? X예요. X입니다. 갑은 1억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입은 손해를 따로 입증해서 을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성질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달라요. 여기.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 채무 불이행했대요.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럼 절대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갑과 을이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채무 불이행을 대비해서 어떤 특약이 했는가? 특약대로 움직여요. 방금 제가 드린 문제는 갑과 을이 매매하고 계약금 1억만 주고 우리 채무 불이행한 거죠. 그럼 계약금 1억 줄 때 채무 불이행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자 아무 특약 안 했죠. 아까 제가 드린 문제. 그래서 그냥 계약금만 1억 지급했지 채무 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 특약도 안 했어요. 아무 특약도 안 했다면 우리 채무를 불이행하면 갑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고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전시간에 했잖아요. 전시간에. 채무 불이행하면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 그럼 이때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금 1억 몰수 못해요. 몰수 못하고 1억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을한테 별도로 청구해요. 내가 실제 입은 실손해를 입증해서 별도로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걸 입증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반대로 계약금만 주고받았지 이걸 대비해서 아무 특약 안 했는데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이제 누가 해제해요? 우리 계약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을은 계약금 폐액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갑에게 계약금 줬잖아요. 근데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그래서 을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럼 을은 계약금 폐액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그런 특약 안 했잖아요. 그냥 을은 내 돈 1억만 받고 내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별도로 청구합니다. 내가 입은 실손해만 청구해요. 실제 손해. 왜 그래요? 아무 특약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대비해서.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하거든요. 보통은 어떤 계약을 하냐면 보통 매매계약서에도 많이 써 있습니다. 보통 뭐라고 특약하냐면 계약금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계약금 교부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금 몰수당하고 계약금 수령자가 약속 어기면 채무 불이행하면 배액으로 상환한다라고 약정해요. 보통 계약서에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왼쪽과 금액이 같은 거지 전혀 다릅니다. 왼쪽은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은 채무 불이행 시 전혀 논점이 달라요. 우연히 금액이 똑같을 뿐입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계약제 원칙. 그래서 이제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갑이 계약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 몰수하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수령자 갑이 채무 불이행하면 을이 계약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2억을 받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이런 약속 안 하면 위약금 성질 없어요. 약속 안 하면 그냥 실손해만 청구받는 것이고 1억 못 받습니다. 약속한 대로 계약제 원칙. 그래서 이런 약속했을 때만 약속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요. 즉 우리끼리는 1억만큼으로 손해배상 예정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손해가 1억이 아니더라도 1억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실손해가 1억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손해 청구 못합니다. 왜 그래요? 딱 1억만큼으로 받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것을 위약금 약정 그래요. 그래서 위약금 약정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은 없어요. 그래서 위약금 약정 하지 않으면 이걸 대비해서 아무 약정 안 했죠? 그럼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실제 손해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차이점이 이건 법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법조문에 있죠? 565조. 그러죠? 이건 법조문에 없어요. 이건 법조문 없습니다. 그냥 계약제 원칙. 따라서 갑과 을이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사용합시다라고 특약 안 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법에 있으니까. 다시 계약금 주고받을 때 우리가 계약금을 해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라고 특약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법에 있으니까. 근데 계약금 주고받을 때 이런 약정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정을 별도로 해야지 계약금이 이 성질을 갖는 겁니다. 이런 약정 안 하면 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실손해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뭘 물어봐야 돼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이행착수했는가? 이행착수했는가만. 채무불이행 나오면 어떤 특약이 있는가? 어떤 특약이 있는가? 그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연히 금액만 이게 똑같을 뿐이에요. 우연히.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해하셨는가? 문제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 말 나오면 왼쪽 보지 마시라고요. 어떤 특약이 있는가? 자, 그럼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까?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OX 뭐예요?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보지 말라니까 또 이거 보고 X 하잖아요. 이거. 이 말 나오면 여기 보지 말라니까요.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이든 후든 발생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은.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매매 계약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후에 이중매매. 병한테 또 팔았어요. 병한테 등기하면 병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갑은 X를 을한테 넘길 수 없죠. 그럼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이죠 벌써.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이든 후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나오면 여기 절대 보면 안 돼요. 여기 채무불이행 대비해서 어떤 특약이 있는가 그 특약을 봐야 돼요. 특약. 아시겠죠? 그래서 두 군데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이걸 같이 헷갈리니까 책 볼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기본서들도 저자도 이걸 이해 못하고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자기도 막 말이 헷갈리는 기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을 정확히 나눠서 보셔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점이.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565조는 법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없으니까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565조는 아까 2항에서 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 그랬죠? 그거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제. 해약금 해지했단 말은 해약금 해지했대요.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죠? 이행착수 전까지. 그럼 해약금 해지하면 서로 뭐 돌려줄 게 있습니까? 해약금 해지했단 말은 이행착수 전까지 할 수 있죠? 그럼 해약금 해지했단 말은 서로 뭐 돌려줄 게 있어요? 돌릴 게 없죠? 해약금 해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행착수까지. 그럼 이거 했단 말은 서로 돌릴 게 없단 말이죠. 돌릴 게 있다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행착수 해버렸으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 했단 말은 이행착수 전에 했단 말이니까 서로 돌릴 게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원상회복 의무 같은 거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서로 받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2항에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고 쓰이는 겁니다. 2항에서.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그럼 자 책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해약금 성질이 있고 밑에 반가로 1번 취지 있습니까? 그 반가로 1번은 세모. 세모가 뭐라 그랬죠?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해제 방법 있죠? 지금 해약금 해제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상대방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 그러면 이쪽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쪽. 그 다음에 본조 1항 요건하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본조가 565조죠. 본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는 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폐액 이행 조항이 있어야겠죠. 요물계약이니까. 이때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즉 매수인이 돈 안 받으러 막 도망다녀요. 그래도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어요. 즉 매수인 이름으로 돈을 맡겨두면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제가 돈 줬는데 매수인이 안 받았어요 라고 증거만 가지고 되는 겁니다. 다음 중간에 반가로 4번 해제 시한이 있습니까? 그럼 동그란 1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행착수 전까지 써 있고. 일단 이것만 읽어보세요. 다음 넘기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하단에 반가로 5번 해제 효과 있습니까? 그럼 동그란 1번 본제효에 해제한 경우에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행기 있기 전에 해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어도 본조 565조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으면 물론이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줬든 죄송합니다. 이 이행 착수했든 안 했든 채무불이행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법정해제 할 수 있다요. 법정해제. 다시 왼쪽 오른쪽 전혀 상관없다 그랬죠. 이행 착수 전이든 후든 채무불이행 발생하면 법정해제 다 할 수 있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반가로 6번 의무법규 있습니까? 아직 임대차 안 왔죠? 그럼 다 임의규정. 그 다음 양가로 3번 위약계약금 그랬죠? 위약금 그 말이에요. 위약금. 그래서 그 반가로 1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반가로 1번은 5번째 줄에 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동그라미.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했을 뿐이다. 그 말이 여기를 설명해서 여기. 아무 특이가 없으니까 누가 했든 간에 둘 다 실손해만 청구했을 뿐이다 라고 써있고, 그 다음 반가로 2번은 반가로 2번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는 이제 이쪽이에요. 이런 약정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이 아무 특이가 안 한 거고 반가로 2번이 이런 약정 한 경우입니다. 9번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466페이지. 이제 04번 매매 효력 일반인데 그 매매에 관한 이제 그런 규정들이 몇 개 있는 겁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566조. 자, 매매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임의 규정이니까. 그 다음 밑에 2번에서 568조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에 대한 권리 이전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지급해요? 반드시 대금. 2항 전항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세였으면 동시에 하겠죠. 다음 3번에 585조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갑과 을이 매매인데 갑한테만 기한을 정했대요. 그럼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을도 그때 해야겠죠. 그 말입니다. 다음 4번에 586조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인도 장소.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특약이 없다면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아이스크림. 그럼 돈 어디서 주죠? 우리 집으로 와 그럽니까? 그 슈퍼에서 주고 오겠죠. 마트에서. 그 말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물론 배달하면 집에서 줄 수 있어요. 돈은. 특약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 그 마트에서. 당연한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래 읽으시면 되고 밑에 5번은 3월달 할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467 중간에 05번 매도인 담보 책임 있습니까? 이쪽을 할 텐데 이쪽이 민법에서 제일 어려워요. 민법에서.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어려우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제도가 어려우면 문제 쉽게 낸다 그랬어요. 출제자도 몰라요. 잘. 출제자도 모르는데 내다가 꼭 오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어려우면 문제를 아주 쉽게 내요. 아주. 자기도 모르니까 미안하잖아요. 내기가.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468페이지부터 담보 책임 있는데 이걸 다 이해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제가 딱 세 줄 써줄 테니까 그 세 줄만 외우면 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문제는. 자,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원시적 하자가 있대요. 매매계약 체결에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 그럼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그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랍니다. 이게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법정이 법률 규정이죠?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아직 임대치 않았어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치지 말자라고 특약할 수 있어요. 특약하면 특약이 유효합니다. 특약 없을 때 법조문이 적용되는 거죠. 임의 규정. 자,
자, 예를 들면 뭐 간단합니다. 이것은 그 마트에서 라면을 사왔거든요. 라면을 사서 집에서 라면을 열어보니까 그 중간에서 바퀴벌레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라면 사기 전부터 바퀴벌레 있었죠. 그럼 마트 사장님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죠? 그럼 가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새 걸로 안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는 동네 이사 가세요. 그거 안 좋은 동네 거. 바꿔주잖아요. 마트 사장님 잘못 없어도 바꿔줘요. 그게 법정 무과실 책임. 매수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자가 없는 물건을 가져야겠죠.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몰랐더라도 책임져야 돼요. 그럼 그 마트 사장님은 그 앞 사람한테, 그러다 보면 제조자가 책임지겠죠. 그러게 앞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면 사기 전부터 하자가 있었어요. 그걸 마트 사장님이 몰랐더라도 책임지는 겁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 그럼 이제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물건 하자겠죠? 근데 물건 하자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오고 권리 하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매매계약에서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거죠. 그러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겁니다. 당신이 고의가 주럽더라도 일단 책임지라고.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몰랐던 매수인이 책임 물어야겠죠. 하자를 알면서 샀대요. 그럼 책임 물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자를 몰랐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권리하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와,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 저당권이나 전세권 다 경매 신청권이 있었죠. 이게 실행됐다 그 말이 경매 나왔다. 경매. 네 번째가 수량 부족이나 일부 매실이 있어요.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매실. 다섯 번째가 부동산을 샀는데 용익적 제한이 있대요. 부동산 샀는데 무슨 용익 물건 같은 게 있어서 제한을 받아요. 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다시 매도인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몰랐던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하자를 알고 샀으면 감안해서 가격 결정했겠죠. 그래서 하자를 몰랐던 사람이 물어요.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하자를 알았던 악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원칙은 누가 청구한다? 하자를 몰랐던 사람. 근데 예외적으로 하자를 알았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자를 알았던 매수인도 전무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어요. 해제. 하자를 알았던 사람도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을 깎을 수는 있어요. 매매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를 알았다는 사람도 저당권 전세권이 경매됐다면 그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외우는 거 나중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좀 이따. 그래서 하자를 알았던 사람도 청구할 수 있는 게 앞글자 따서 전해, 일감, 실손해 하시면 돼요. 실손해. 옛날에 이런 데서 손해 얻었단 말이에요. 전해, 일감, 실손해. 이건 악의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선의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선의도. 그래서 전해, 일감, 실손해는 악의도 청구할 수 있다. 악의. 여보세요. 전해, 일감, 실손해. 그럼 전해, 일감, 실손해가 아닌 나머지 이외의 것들은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빨간색 아니면 누구만? 선의만. 그럼 여기는 아예 빨간색이 없죠. 여기는 무조건 선의만 뭔가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선의만. 그러니까 좀 이따 하겠지만 수량 부족 나왔는데 악의 매수인 있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그냥. 선의만 있다. 그렇게 하겠죠? 선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해, 일감, 실손해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뭔지 몰라도 선의만. 그럼 자 1번 와보세요. 1번. 전무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다시 전무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그것은 선의만 할 수 있다. 다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그건 선의만 할 수 있겠네. 다시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못해요. 없으니까. 그럼 그건 선의만. 단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죠? 악의도.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돼 그냥. 그래서 빨간색 아니면 무조건 다 선의만 뒤집으면 돼 그냥. 손가락 대듯이. 전액일감 실손해. 그러니까 손해 써놓으세요. 전액일감 손해. 여기다 선의 써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선의만. 그러게 뒤집으면 돼 그냥. 여기는 아예 빨간색이 없으니까 무조건 뭔지 몰라도 선의만 할 수 있다 하시면 돼요. 선의만 할 수 있다. 세 줄만 외우면 한 문제 맞춰요. 저 같으면 외우게 해서 세 줄. 그 다음에 이 5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들은 행사기간이 있어요. 행사기간을 제척기간 그래서 행사기간은 1년 내 행사 1년. 1년 내. 그럼 선의 매수인은 하자를 알아야 행사하겠죠? 하자를 알아야 행사하겠죠? 선의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1년 내 행사합니다. 1년. 그럼 악의 매수인은 하자를 알고 있었죠? 그럼 계약일날 알았겠죠? 계약일날. 하자를 계약일날 알았겠잖아요. 계약일 안 날부터 1년 내 행사를 쓴다. 근데 이 2가지 1번과 3번은 행사기간 제한이 없어요. 1번과 3번일 때는 매수인은 1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1년 제한 없어요. 저기 전부타인 권리 매매와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거기는 1년 경과에도 행사할 수 있다. 1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보겠지만 1번과 3번은 매수인이 권리를 하나도 취득 못했어요. 억울하니까 기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매수인이 권리를 좀이라도 취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란 기한이 있어요. 1년. 그래서 전액일감 실손해 외우시면 돼요. 사실 외우면 책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책 보면 이제부터 답답해집니다. 이제 여러분 책을 보셔야 되니까. 저 같으면 책 안 볼 텐데 여러분 꼭 책 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책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이제 468페이지. 상단엔 노란색 1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있죠? 그 1번이 여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갑소유 X부동산 있는데 이걸 우리 등기를 유죄했습니다. 등기를 유죄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이 등기 무효죠? 근데 우리 병한테 다시 팔았어요. 그럼 병 등기 무효죠? 병이 선이어도 무효입니다. 등기 공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 그럼 병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럼 병은 을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매매계약 당사자.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죠? 그럼 병이 을한테 책임 묻는데 자 을은 자기 소유자 아니죠? 그렇지만 이 X를 팔았죠 병한테? 그럼 아까 매매계약이 뭐였죠? 을은 재산권 이전한 것을 약정하고 병은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것. 그게 매매입니다. 약정만. 그럼 을은 병한테 뭘 약속했어요? X부동산 넘기기를 약속했죠. 근데 X부동산이 자기 겁니까? 자기 게 아니죠? 이게 전부 타인 거. 갑 거.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예요.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했다. 그럼 이 자체는 일단 유효입니다. 왜 그래요? 매매가 등기 넘겼단 말이 아니에요. 을은 뭘 약속했어요? X를 병에게 넘기기를 약속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을은 갑한테 무릎 꿇어서 돈 주고 사서 넘겨주면 돼요. 그럼 을 책임질 일 없죠. 그러니까 일단 유효. 다시 우리 지금이라도 갑한테 무릎 꿇고 소유권 취득해서 병한테 유효 등기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병은 돈 주면 되고.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도 일단 유효해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X를 유효하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절대 소유권 못 넘긴대요. 그때 을은 병한테 책임지면 돼요. 그게 매도인 담은 책임. 그럼 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은 매매할 당시에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그래서 병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 해지하고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다시 계약 해지하고 뭘 청구해요?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 물론 을 잡기 힘들겠죠. 실제로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못 잡으면 자기 사정입니다. 중국 가서 잡으면 돼, 잘. 근데 병도 만약에 알았대요. 병도 만약에 저 위조범인데 알았대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알았더라도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은 청구 못합니다. 알았으니까 어차피. 약간 어렵죠?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전해만 여기서 전해. 악이어도 해지할 수 있다만 나머지는 못한다. 결론이 전해요. 그냥 전해. 나머지는 다 선이만 뭔지 몰라도 다 선이만. 근데 악이어도 해지할 수 있다. 그냥 한 줄 외우면 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럼 자 책을 봐보세요. 569조. 569조 타인 권리 매매에 있습니까? 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이게 을은 갑걸 팔았죠? 갑걸 팔았더라도 소유권 이전해서 넘겨주면 돼요.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도 일단 유효입니다. 넘겨주면 되는데 못 넘겼을 때 문제 되겠죠? 그게 570조예요. 못 넘겼을 때. 507조. 전조 경우에 매도인이 을이죠. 을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이 병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 앞에 선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위에 선악 쓰세요. 선악. 그 말은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의의 매수인도. 전에.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면 안 때, 악의인 때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선일 때만 행사할 수 있고 악의는 못한다. 그러니까 악의는 뭐만 할 수 있다? 해지만. 그래서 전해 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이제 중간에 2번 있죠? 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써 있죠? 그러면 이때 악의는 뭘 청구할 수 있다? 악의는 대금 감액만.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다 선이 매수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감 열심히 일감. 자, 갑에게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200평이래요. 을과 토지 200평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당 100만 원 그래서 2억의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200평 중에 20평이 A 소유래요. 이 전부가 200평인데 그중에 20평이 A 소유랍니다. 그럼 갑은 일부가 타인 거죠? 나머지는 다 자기 거, 일부만 타인 거. 이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이 중에 20평이 타인 거니까.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20평 A에게 돈 주고 사서 전부 다 넘겨주면 돼요. 그럼 갑 책임질 일 없죠? 을은 돈 주면 되고. 근데 A가 절대 안 넘긴대요. 절대 안 넘기면 갑은 이제 180평만 이전할 수 있게 됐죠? 그러죠? 그때 갑은 책임져야 돼요. 200평을 넘기기로 약속했는데 절대 소유권 안 넘기니까 180평만 넘기게 됐잖아요. 그때 을한테 책임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선이었다. 우리 20평이 A 소유란 걸 몰랐대요. 즉 전부 200평 전부 갑 소유인 줄 알았다. 그때는 나눠요. 결국 을은 200평 중에 180평만 취득하게 됐죠. 그럼 우리 180평만 취득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을은 그냥 돈만 깎으면 돼요. 20평만큼. 그래서 을은 대금 감액 돈만 깎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20평 2천만 원 깎으면 되겠죠. 근데 을은 꼭 200평이 필요해요. 을은 꼭 200평. 그럼 180평 사봤자 아무 필요 없죠. 그래서 180평 샀을 때 우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계약 전부를 해제해요. 전부 해제. 그때는 계약 전부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 해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0평을 취득 못하게 생겼죠. 그럼 180평만으로도 우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돈만 깎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꼭 200평이 필요해요. 그러면 계약 전부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알았대요. 원로 계약 당시에 이거 저것 봐라. 20평은 A 소유인데 나한테 속이네 라고 알았다면 그냥 이때는 돈만 깎으면 돼요. 이때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 일부 타인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선의만 뭔지 몰라도 일감 그럼 이제 책을 놓으시면 469페이지 지금 노란색 2번 하고 있죠? 그 572조 있습니까? 자, 572조 1항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 즉 20평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 앞에 선이 그런 말 없죠? 그래서 선악 써보세요. 선악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로 즉 20회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금 감액은 악의도 할 수 있다. 자, 이 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즉 180평만으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이죠.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항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잔존한 부분만으로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때는 전부 해제 못해요. 그때는 돈만 깎을 수 있다. 180평으로 계약 목적 달성 못할 때만 전부 해제입니다. 그 다음 573조는 전조가 572조죠. 전조 후 걸리는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사실 안날부터 동그라미 악의할 때는 계약한 날 동그라미 그때 1년 그래서 밑에 예컨대 있죠. A, B, C, D까지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이게 이해되면 안 읽어보셔도 돼요. 저 같으면 안 읽고 그냥 일감만 외우기 그냥 저 같으면 읽어봤자 잘 모를 거니까 어차피 그러죠. 자 넘기시면 이제 3번까지 하고 싶게요. 3번 목적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있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는 무조건 선의만 전해일감 실선회가 아니니까 선의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고 악의는 절대 행사 못해요. 악의.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 일부 타인 권리 밑에 합니다. 여기 이제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 자 이번에 다시 갑한테 또 토지가 있는데 을과 이게 200평이래요. 200평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평당 100만원 그래서 2억에 다시 평당 100만원 딱 정해서요. 그래서 2억에 체결했다.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이걸 측량해 봤거든요. 측량하니까 180평밖에 안 되네 이게. 180평. 그럼 수량이 부족하죠? 수량 부족. 20평 부족하잖아요. 여기랑 달라. 여기는 200평 다 있어요. 200평 다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인 권리고 여기는 200평 매매했지만 실제로는 20평이 없어요. 수량 부족. 분명히 다르죠? 그럼 우리 계약 당시에 20평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럼 우리 계약 당시에 20평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랑 20평 없었죠? 그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 180평만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180평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20평 돈 깎고 손해배상. 근데 180평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계약 전부 해제 손해배상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랑 똑같아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이거 세 개만 외운다니까 전일감 시선에만 점점 뭐가 어려워지니까 심지어 지금 늪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는 여기랑 똑같아요. 근데 악의는 어떤 것도 청구 못해요. 여기는 선의만, 여기는 선의만. 빨간색이 없으니까 선의만. 즉 알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단 말이? 갑이 그랬어요. 200평인데
평당 100만 원 그래서 2억이 사 그랬어요. 우리 아주 저것 봐라. 20평 부족한데 나한테 거짓말로 200평이나 하네. 그래도 나는 180평에도 2억 가치가 있으니까 산 거예요. 다시 갑이 거짓말 쳤죠? 200평이라고.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180평이라는 것을. 그래도 2억이 샀단 말은 180평이 2억 가치가 있으니까 산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강도 청구 못해요. 어떠한 것도. 그러겠죠? 알고 샀으니까. 그래서 악인은 어떠한 것도 청구 못합니다. 선의만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만. 그래서 자 574조 보시면 자 전 2조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점을 매실을 알지 못한 때 선인 때 준용한다. 선의만. 그래서 밑에 양괄호 1번과 양괄호 2번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안 읽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10분 쉬가시고 471부터 하겠습니다. 여긴 지우지 마세요.